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다음 달 방한을 추진 중인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야말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빅 이벤트 외교회장이 되겠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시 주석의 방한 여부를 조율했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가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이고 내년은 중국이 의장국이 되는 만큼 시 주석의 방안은 수순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측이 아직 방한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왕이 부장이 다음 달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사전 답사 형식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필요시 반중 집회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도 시 주석 방안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에서 양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两国人民之间的友好的故事，值得我们挖掘和宣介，不断提升两国国民的相互的认知和友好的感情。 이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들이 역시 한미 정상이 에이펙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미중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한다면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양국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외교회장이 펼쳐지는 셈인데요. 이 한국이 계엄과 탄핵의 상흔을 딛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는 상징적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틱톡 매각 문제가 이슈로 다뤄졌는데 당장 오늘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얘기를 꺼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공동 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는 틱톡 매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과 관련 기술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틱톡 매각과 무역 협상 등 주요 사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제정한 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시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4차례나 연장했습니다. 중국이 틱톡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오늘 중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에 이어 방중을 재차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我要强调的是，元首外交对中美关系有着不可替代的战略引领作用。 네, 중국에서는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샹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100여 개 국가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중국이 새 국제 질서와 관련한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밝혔죠. 네, 샹상 포럼은 연례 다자 안보회의로 2006년 첫 개최 후 12회차를 맞았습니다. 자, 올해는 100여 개국 국방 군사 지도자와 싱크탱크 전문가, 학계 인사 등 1,8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둥진 중국 국방부장은 어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세계 다극화는 필연적 추세로 중국군이 강해질수록 전쟁이 억제되고 세계 평화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서방 연대를 겨냥해서는 군사동맹과 집단 정치는 패권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패거리라고 직격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남중국해에서 일부 국가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 요구와 영유권 주장은 공공연하게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한 겁니다. 둥지는 대만의 중국 회기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 법리적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人民解放军始终是捍卫祖国统一、无坚不摧的强大力量，绝不允许任何台独分裂图谋得逞。我们随时准备着挫败任何外部的武力干涉。 앞서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 80주년 행사 총결산 회의에서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굳건한 수호자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연장선상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5천억 원대의 이상의 무기 지원 승인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9월 18일이 중국이 국치일로 삼고 있는 만주사변 발발일인데 일본 731 부대의 만행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면서 주중 일본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군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만행을 고발한 중국 영화 731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예약된 티켓만 3억 장이 넘었고 실제 25만 6천 회가 상영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반일 영화 개봉이 잇따르면서 일본인을 노린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하루 동안 대부분의 일본인 학교가 휴교했는데 주중 일본 대사관은 반일 감정에 특별히 경계하고 외출 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앞으로 3년간 자체 개발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적용한 새 인공지능 칩 4종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AI 칩 어센드 910C의 후속 모델인 어센드 950PR과 950DT는 내년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출시하고 내후년 4분기에는 어센드 960, 2028년 4분기에는 어센드 970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중국 당국의 엔비디아 칩 불매령에 따른 것으로 화웨이가 중장기 출시 계획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HBM 기술을 화웨이도 보유함으로써 그동안 병목 현상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밀크티 가게에서 직원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음료수 원료에 담가 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해당 매장은 문을 닫았고 영상에 등장한 직원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해당 매장은 공차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지만 공차 측에서는 해당 매장과 관련이 없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